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26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법원 판단의 후폭풍이 아주 거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 과연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자격은 조국 전 정무수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요. 검찰은 이것은 재량권을 넘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친문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국 전 수석은 그때 당시에 첩보 근거가 약했고 또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최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26일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영장이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이게 후폭풍이 매우 거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만약에 조국 수석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기소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을 구속하고 뭔가 또 다른 윗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구속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검찰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기각이 된다면 상당한 수사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행이 적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는 그러한 밝혀진 액수가 물론 잘못이지만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협의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사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서종욱 변호사가 한번 전망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 이제 제가 요건을 적어놨는데요. 예. 영장은 이제 그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조국 장관이 도망갈 염려는 없어요. 따라서 도주는 빼고 그럼 이제 결국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범죄가 상당히 그 소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특감 반장 이인걸, 그다음에 그 파견된 특감 반원들이 상당히 붕괴했다는 거예요. 붕괴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혐의가 아주 크고 한데 감찰이 중단되니까 예. 붕괴했다는 이런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외부 전화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게 증언도 나오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유재수 4,960만 원 공소장의 혐의들이요. 이미 감찰 당시에 대부분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공무원들 기준을 보면 100만 원만 넘게 받으면 파면입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가 재판 졌어요. 예. 경찰이 100만 원 받은 거. 근데 4,960만 원이면 이거는 파면하고도 남고 이게 형사처벌해야죠. 근데 이게 오히려 영전됐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죠. 따라서 이제는 소명이 되고. 예. 근데 두 번째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죠. 계속 인정을 안 하잖아요. 범행을 부인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런 게 뜻으로 많이 해석이 이제 되거든요. 발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결론은 생각이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영장에 친문들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친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잖아요. 아마 이제 친문 인사들인 그렇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아, 그거는요. 예. 아마 이 검찰 수사가 조국 구속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검찰이 영장에 조국 그렇게 외에 써도 되긴 되나요? 예, 조국 외에 이제 그 청탁 전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 텔레그램에 3명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추가 수사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공장 그 정도로 공장 변경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만주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기각되더라도 아마 검찰에서는 재청구할 다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안희정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하시는 분이 영장을 4번 재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2번이 기각이 되고 3번째에 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이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예. 정류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2가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판단하는 판사로부터 지금 이 사람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2번째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은 그 직무유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센 그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정수석의 임무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예.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해 놓은 다음에 최소원 등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예.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뜰 채로 뜰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많은 비리를 확인해 놓고서도 그것을 중단시켜 버렸고 예.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는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사표 내는 것으로 정리하자라는 또 직권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이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은 또 형량이 더 세다면서요. 예, 5년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제 우병우 수석의 케이스라고 예. 그렇게 봤습니다. 좀 그렇게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의 불명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케이스가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어떤 같은 조직상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대조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예.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과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우병우 케이스로 인해서 조국에게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 지금 사실 예. 검찰도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좀 청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례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보고들 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은폐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비한 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가 양적으로 상당히 질량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어제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부분 민정수석의 재량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그걸 갖다 깰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지금 결국은
친문들의 청탁을 받아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요즘 뭐 제가 어느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쓰는 이게 좀 유행어처럼 쓰는데요. 예. 과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친문들의 청탁이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또 윤건영 상황실장 등을 비롯해서 몇몇 거론되는 인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은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김호영 청장,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검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별건 수사예요. 지난 한 서너 달 동안에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압수수색만 뭐 70여 차례, 그 수많은 그 의혹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 같은 그런 이례적인 그런 그 검찰의 행위도 있었고. 근데 이번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유재수 사건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우제를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게 뭐 인디언의 예. 풍습이라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인디언입니까? 그 별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보면 이게 그 수사기관으로서의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감찰이에요. 감찰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예.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제보, 뭐 각종 민원, 고발 서류가 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로 가서 상황을 검토를 해서 건이 된다 싶으면은 뭐 고발까지 가고요. 뭐 검찰이나 이런 관련 기관으로 통보를 하기도 하고 아직 건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서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 모든 범죄 혐의를 다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그 범죄라고 보고 예단해서 청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별건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도의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지원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미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소위 윤건영, 김경수 그리고 그 무슨 천경득 또 누구죠? 지금 유재수 등등이 텔레그램방에서 논의한 내용이 100시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시트. 그것을 검찰에서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수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은 그렇게 권력농단, 인사농단이 있었는지까지도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건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네. 아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요. 그 텔레그램 방이 있었다는 어떤 언론 보도는 그 청와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과 의혹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까 그 우리 트라우마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난 그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에 가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분야하고는 달리 이 검찰 관계 또 이 공직자 비리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어떤 그 절제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정수석이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에 관여를 해서 뭐 농단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에요. 검찰을 활용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을 좀 다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요. 울산시장 선거 유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최순실과는 다르죠, 유재수는. 아니, 청와대의 발표가 계속 뒤집어지잖아요. 본인 스스로들이. 자, 여기까지 하죠. 예. 네. 자, 끝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이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